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진짜 라디오 1화 DJ 리얼킴입니다. 오늘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옛날부터 한번 라디오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해놓고 정작 지는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씨부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외죠. 맨날 아라스카라 이러면서 뭐 축구 얘기나 하고 뭐 실없는 개그나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문학소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옛날부터 SNS에 그 이불킥 할 만한 그런 글들을 많이 싸지르곤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밥벌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 요즘 책은 정말 많이 읽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글 쓰는 거, 뭐 대단한 글이 아니죠. 그냥 일기 같은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몇 년째 절필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하고 요즘 너무 행복하지만 이게 뭔가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내가 요즘 글을 너무 안 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기도 좀 쓰고 여기서 한번 낭독도 하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라디오 콘텐츠를 처음 하면서 제가 어떤 글을 낭독을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SNS에 썼던 글들을 쭉 보다가 한 글이 좀 마음에 꽂혔어요. 제가 유튜버라는 직업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잖아요. 이게 남의 시선, 남들의 시선,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직업이죠. 저는 인간 자체가 어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려 7년 전에 7년 전에 제가 남의 시선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이때가 사모님하고 사귄 지 한 6개월 됐을 때네요. 우리가 남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7년 전에 김진짜 만나볼까요? 나를 키운 건 치라리 남의 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날은 마침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과라고 불리던 참고서를 달달 외웠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밥을 먹다가 신라의 석탑 이름들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게 있으면 숟가락을 놓고 그 석탑 이름을 찾으러 방으로 갔다. 아직도 신기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흔하디 흔한 엄마의 조건부 용돈 인상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성적표가 나오던 날 나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4과목 평균 9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자랑 오지게 하네요. 나는 그 점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오직 얼른 종이 쳐서 축구나 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내 옆에 두 여자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두 여자아이는 내가 울린 것이었다. 아마 내 점수를 보고 그녀들의 마음이 아팠던 것 같다. 그 둘 중 하나는 저번 달에 다녀온 인도 여행 때문에 공부를 못했느니 마니 하며 혼자 흐느꼈다. 나는 왠지 웃음이 날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다. 그리고 어리던 나는 그들이 보내는 질투 어린 시선에 일종의 승리감을 느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유일한 전교 1등의 기억이다.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두 여자아이 중 하나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진학했다.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첫 시선이다. 그때 나는 타인이 보내는 선망 어린 시선에 중독된 것 같다. 물론 내 무의식 깊은 곳 이드의 말이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번에도 다들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하고 책상에 앉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무 이유 없이 전과를 뒤지던 나의 무의식은 타인의 선망 어린 시선을 통해 그 노력을 보상받곤 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 왔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친구가 지단 같다며 감탄하길래 나는 더욱더 지단에 심취했다. 나는 지단이 가끔 발끝을 잔디에 질질 끄는 그 모습까지 따라했다. 고1 때는 아침에 학교에 도착해서 자습을 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났다. 다급히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뽑아 코에 쑤셔넣고 교실로 돌아오는데 모든 아이들이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쟤 요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조금만 피곤해도 코피가 줄줄 나는 나를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시선을 즐기며 말없이 책상에 앉았다. 생각해보니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 성격이 좋다고 하면 성격이 좋으려고 노력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축구를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정말이지 우둔하고 요령 없는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온 것은 다름 아닌 남의 시선이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동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나도 남들 앞에선 자기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몸을 열심히 만드는 친구에게 왜 그리 열심히냐 물으면 그도 자기만족이라 대답한다. 여자 꼬시려고 하는 거면서. 패셔니스타인 친구에게 왜 그리 신경 쓰냐 물으면 그의 대답도 같다. 여자 꼬시려고. 하지만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그래도 그렇게 열심일까? 자기만족은 대부분 남의 시선에서 기원한다. 교육학을 공부하다가 거울 이론이라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던 적이 있다. 내가 살아온 모습이 그랬기 때문이다. 거울 이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그대로 닮아가려는 심리적 현상이다. 요즘은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추앙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마저도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의 시선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부자가 되려는 것, 높은 지위를 가지려는 것, 외제차를 사려는 것,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 모두가 남의 시선을 그 동기로 삼는다. 저저번 주에 나는 아주 오랜만에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그 시선이 너무 낯설고 차가워서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때 군대 자대 배치받고 초반입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나는 아직 적응 중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시선은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도 않았다. 내 삶은 모든 게 만족스러웠는데 그 시선 하나에 나는 그렇게 괴로워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깨져버린 거울을 다시 붙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울은 다시 깨끗하게 복구되었다. 남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도 원하던 화가가 되기보다 변호사를 택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동기로 삼는 것은 꽤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나를 매일 갈고 닦게 만들어 더 나은 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남들이 내게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일을 해내는 것보다 재밌는 일은 없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다. 가끔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깜빡하기도 하고 피곤에 못 이겨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나는 남의 시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나이를 먹으며 그런 생각은 하고 있다. 남의 시선과 님의 시선이 상충될 때는 님의 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 부모님, 형님, 그리고 나의 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들이 먼저 행복해야 나도 따라 행복해진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글이나 쓰며 내가 진짜 행복한지 돌아보는 것이다. 우유 듬뿍 쏟은 콤프로스트와 오직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은 이어폰 속의 무라즈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장마가 다시 온다고 해도 말이다.
그때 무라즈 노래를 들었었나 봐요.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쓴 글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우울함이 묻어나네 이때.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직업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릴 때마다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정말 필터링 없는 날것의 생각들이죠. 그게 또 여러분들의 시선이기도 하고, 저는 좀 칭찬에 약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게 나라는 인간의 그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초적인 1순위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좋은 말을 해주실 때 그게 더 나은 영상, 뭔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보통의 사람들이 저기 비난은 천둥처럼 듣고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는다고. 그러니까 나를 욕하면은 막 그건 엄청 막 크게 박히는 거야. 칭찬은 안 들리고. 원래 인간이 그 부정적 편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일이 1개가 있으면 긍정적인 일이 3개가 있어야 그게 상충이 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근데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칭찬을 천둥처럼 듣고 비난을 속삭임처럼 듣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악플 달아주시는 분들이 뭐 저한테도 물론 있죠. 뭐 많은데 사실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이걸 뭐 이렇게 어디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남의 시선을 괴로워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 시선을 이용해서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